전쟁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미스테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그야말로 12% 넘게 폭락했어요. 이른바 검은 수요일을 맞이한 거죠. 정말이지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금융계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시장 반응이 온건했다니?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왜 월스트리트는 오히려 상승했을까요? 이 완전히 상반된 반응 뒤에 숨겨진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파동부터 보죠. 이건 사실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에너지 패닉의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석유 20%가 지나다니는 길목,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위협했고요. 여기에 카타르가 LNG 선적까지 중단하니까 유럽 가스 가격이 40%,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15%나 폭등해버렸습니다. 이런 공포는 곧바로 미래 전망에 반영됐죠.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JP모건은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심지어 이란은 200달러까지 위협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말 극한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이 역설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시장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바로 그때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상황을 보면 마치 이 표처럼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임박한 전쟁, 유가 충격 같은 공포가 시장을 막 끌어내리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물밑 대화 가능성이나 미해군의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강력한 미국 내부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미국 내부에서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심보다 이 정도 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숫자 6만 3천입니다. 전쟁 위기 한가운데서도 2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미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더 강력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업 지수가 무려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력을 그대로 증명해낸 셈이죠. 이런 거시경제 자신감에 더해서 개별 기업들한테서 들려온 좋은 소식들이 그야말로 불을 붙였습니다. 애플은 신제품으로 시장 기대감을 높였고 모더나는 특허 분쟁을 해결하면서 불확실성을 털어냈죠.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도 각각 투자와 규제 관련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유독 미국에서만 나타났을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위기의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꽤 높아서 중동에서 터진 위기에 상대적으로 맷집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중동 에너지 수입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유럽이나 일본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통화 시장의 반향을 이해하려면요. 이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불안할 때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를 거라고 기대되는 일종의 피난처 같은 자산을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위기는 글로벌 통화 시장의 희비를 아주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미국 달러는 튼튼한 경제에다가 안전자산이라는 지위까지 더해져서 거의 독주를 했죠. 반면에 에너지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유로는 급락했고요. 특히나 원유의 9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 일본에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는 명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이 단 하루짜리 랠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의 몫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가랑 관세 때문에 물가는 막 오르는데 이걸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전쟁 충격 때문에 경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할 위험이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는 이른바 매파적인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금 물가 수준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죠. 하지만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란 연준 이사는 이란 분쟁을 핑계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한쪽은 당장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이 연준 내부의 깃든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날 월스트리트의 랠리는 눈앞에 보이는 긍정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의 환호성이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자를 지워버린 건 결코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미래를 예측하는 믿음직한 지표일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섞인 생각의 대가일까요?